지난번에 풀이했으니까 대충 소개를 한번 넘기다 볼게요. 중심의 좌표 A, D면서 반지름의 길이 R로 표현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 자리 반지름 자리 아니고 반지름 제곱 자리라는 걸 명심하고, 그리고 이걸 펼쳐서 한쪽으로 몰아놓은 방정식도 존재한다. 그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 부른다. 일반형 가지고 우리 뭐 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필요하다면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고 난 중심하고 반지름을 편하게 보면서 문제를 풀자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바로 이어졌던 게 원을 구하는 문제. 원을 구하는 문제 선택해야 돼. 내가 구할 원을 이런 표준형의 모습으로 구할지 일반형의 모습으로 구할지를 선택하는 기준은 원을 찾기 위해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 힌트들이 중심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또는 반지름에 대한 얘기가 정말 살짝이라도 있다면 표준형으로, 그렇지 않고 원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정보가 나온다면 일반형으로 구하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 어떨 때 표준형, 어떨 때 일반형 이게 아니라 그냥 세 점을 지나는 원 구하라는 문제일 때만 일반형, 그 이외의 나머지 전체 문제들은 표준형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있다는 뜻이니까 이건 그런 정보들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형으로 대입해서 A, B, C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원의 방정식이 시작이 됐고, 바로 이어서 한 게 축에 접하는 원이었지? 말로 할게. X축에 접하는 원. 어떨 때는 이런 모양도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은 그 원의 중심의 Y좌표의 값이, 여기서는 Y좌표의 값이, 여기서는 중심의 Y좌표의 값이 아니라 크기가. 왜? 쟤는 음수일 테니까.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X축의 위쪽에서 접하든 X축의 아래쪽에서 접하든 중요한 건 이 원의 중심의 Y좌표, 보통 Y좌표는 B로 많이 놓죠. 그 Y좌표의 크기가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으면 돼. 그래서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지. 원래는 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수업 때도 했지만 X축에 접하는 원 나오면 이거 이대로 두지 마. 이렇게 하라고요. Y축에 접하는 원도 마찬가지. 어떨 때는 Y축의 오른쪽에서, 어떨 때는 Y축의 왼쪽에서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른쪽에서 접하는, 왼쪽에서 접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런 원의 중심의 X값의 크기가, 중심의 X 좌표의 크기가 결국엔 반지름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러다 보니까 원을 표현할 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 자리를 굳이 R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였고, 마지막 X와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방향에 따라 네 가지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이 네 가지 모든 점을 R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자, 마지막으로 말로 끝낼게. 중심 R, R의 반지름 R, 중심 마이너스 R, R의 반지름 R, 중심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의 반지름의 크기 R, 중심 R, 마이너스 R의 반지름의 크기 R. 그래서 몇 서브면을 중심으로 하는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냐에 따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서브면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를 플러스로 할지 마이너스로 할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할지, 그것만 고민해서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핵심적인 내용은 뭐다? 축에 접하는 얘기가 나온다. 축에 접하는 얘기가 나온다.
또는 축에 접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제일 멍청이들이 그 말을 못 써먹는 애들이 멍청이들이지. 뻔히 축에 접한다는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계속 지 혼자 이렇게 풀고 있는 친구들. 축에 접한다는 말은 얘네들 중에 누군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뜻이야. 바꿔치기 해도 된다는 거고 바꿔도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값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뜻이야. 그게 축에 접하는 원의 풀이 방법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했던 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는 항상 대답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이냐 한 점에서 접하는 거냐 만나지 않는 거냐. 풀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한 가지로 밀고 간다고 했지. 그 한 가지가 뭐냐 원의 중심부터 문제가 얘기하고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런 거리들을 D라고 불렀을 때 그 D가 주어진 원의 반지름과 비교한 값의 어떤 비교된 어떤 계산 결과가 D의 크기가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짧냐, 같냐, 기냐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점이냐, 한 점에서 접하는 거냐, 만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였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서로 다른 두 점, D가 R보다 작다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부등식이나 등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이나 방정식을 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잘 해주면 문제 뭐 어렵게 풀 이유가 없어. 딱 여기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래 숙제를 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깜빡해가지고 숙제 깜빡한 걸 어제 알았네. 우리 선생님이랑 몇 번까지 풀었지 얘들아?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636번까지 풀었어? 집사님 위치관계 하지 않았던 거? 648번까지 풀었어요. 648번까지 했었죠. 원의 넓이가 28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인 걸로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지금 했었는데 여기를 숙제로 냈어야 돼서 그래. 까먹었어. 숙제는 오늘 몰아서 같이 내도록 합시다. 일단은 한 문제도 복습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120페이지 650번 시작해요. 이 내용 한 번만 더 복습하고 넘어가자. 650번 문제 시작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할 게 별로 없지. 지금까지 한 건 내용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외울 것들이 꽤 있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원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원의 첫 출발이었던 원의 방정식을 기록하는 방법. 당연히 외우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축에 접하는 원. 어떤 축이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진 원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정해져 있었죠. 그것도 외우고 있는 거지.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겠지만 또 지금처럼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관련된 문제 나오면 뭘 해야 돼? D하고 D가 뭔데? 중심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반지름 걔네들의 크기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잖아. 자, 쌤이랑 같이 가자. 만나지 않아야 된대. 만나지 말아야 된다. 만나지 않는 거면 이거잖아. 원과 3번 직선. 원과 3번 직선. 3번
슈퍼지선 무슨 특징이야? 중심부터 세 번째 직선까지 거리를 말하는 이 D가 반지름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면 돼. D가. 갑시다. D는 뭐? 직선부터 원의 중심 0,0까지의 거리. 맞아? 여러분들이 말해줘. 분모,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분자 절대값 0 더하기 0 더하기 얼마? 그럼 2만 남게 되겠네. 이게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가게. 지금 계산한 이 값이 누구보다 길어야 된다고? 반지름 얼마인데? 반지름 1보다 길어야 돼. 그래야 안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를 오른쪽으로 넘길게. 넘기면 그냥 1만 곱할 거니까 그대로 유지되겠네. 그래서 루트 m제곱 플러스 1은 이쪽으로 넘기고 왼쪽에 적을 거니까 얘는 이제 작다로 바뀔 거고, 남아있는 건 절대값 2만 남아있겠네요. 절대값 2는 그냥 2라 적을까? 이렇게. 이거 풀면 끝난다고. 그럼 루트 때문에 0을 제곱할 거야. m제곱 플러스 1이 4보다 작은 거니까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고, 2차 부등식 계산 그래프 이용해서 푸는 거 진짜 소홀히 한 친구들은 또 이거 못 푼다. 못 풀어. 너무나 쉬운 문제인데 못 풀어. 그래프부터 천천히 연습, 기본적인 연습 잘한 친구들은 당연히 풀겠지. 당연히. 못 푸는 친구들은 왜 못 풀까? 이거 이 손에 못해. m 플러스 루트 3이랑 m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된다는 거.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에 x절편, 지금은 m의 절편이 되겠지. 축의 이름이 m축이니까. 그러니까 y값이 0이 되게 해주는 x값을 못 찾아. m값을 못 찾습니다. 그래프 그릴 생각도 안 할 테고. 아무튼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 찾는 거겠죠. 그래서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라고 불러주면 될 테고, 이게 정답인가 봤더니 문제 안 적었구나 선생님이. 마지막 원하는 게 이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잘 찾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 마이너스 1점 얼마와 1점 얼마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 이렇게 세 개겠죠. 정답 3번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봐. 원의 방정식부터 일반형이라고 하는 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배우기 시작한 원이 x축이나 y축이나 또는 x축,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이 될 때의 모습, 그리고 항상 도형들끼리에는 위치관계라는 걸 안 물어볼 수가 없어. 우리 직선에서도 했잖아. 두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물론 직선끼리는 만나지 않는다는 말보다는 평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리고 두 직선이 일치해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는 경우까지. 이번에도 무수히 많이 만난다는 말보다는 일치한다는 말로 배우긴 했는데, 어쨌든 직선들끼리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위치관계, 그 위치관계 표현하는 방법, 직선에서 하는 것처럼 지금도 도형 배우잖아. 원 배우고 있잖아. 그 원이랑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직선들 간의 위치관계를 당연히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위치관계는 얘네들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수업 들었을 때 여기에 적혀있던 내용 시작합시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말고 에어컨 풀면 좀 이렇게 더워지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말 그대로 두 원 먼저 그려줄게. 첫 번째 원의 이름, 선생님 마음대로 이름 붙여도 되죠? x제곱, y제곱, ax, by, c는 이게 첫 번째 원의 이름. 일반형으로 그냥 편해서 일반형으로 적어놨어.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줘. 두 번째 원의 이름은 누구냐? x제곱, y제곱, a'x, b'y, c'는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저기 지금 배우고자 하는 내용의 개념의 이름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두 원의 교점, 요점하고 요점을 또 지나가는 도형을 만들겠다는 뜻이거든. 지금 문제가 언급했던 두 원의 교점인데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인 건 맞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 교점을 또 역시나 지나가는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야. 만드는 방법은 외웁니다. 이렇게 한번 외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두 원을 더하면 돼. 더하면 새로운 도형 맞잖아, 얘들아. 20하고 20 같은 식 아니야. 다른 식이야. 20하고 20 다른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왼쪽 원 아닙니다. 그리고 얘가 말하고 있는 오른쪽 원 아니야. 이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전혀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진 거 맞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들어봐. 이 원의 교점 중에 하나를 선생님이 P, Q라고 해보려고. 혹시 좀 머릿속으로 좀 미리미리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 먼저 생각할 수도 있어. 아, 그럼 P, Q?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이니까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나? 연립방정식 풀지 않을 거야. 저 P, Q 몇 컴마 몇인지 찾을 생각 없습니다, 선생님. 끝까지 안 찾을 거야. 마지막까지도. 두 번째 교점의 좌표를 M,N이라고 해볼게. M,N도 찾을 생각 없어. 물론 이거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풀면 몇 컴마 몇인지 몇 컴마 몇인지 찾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칠판하고 또 땅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 자, 그럼 이제 들어봐. P, Q와 M,N은 왼쪽 원과 오른쪽 원 위에 있는 점들. 공통 교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점이라고 부르는 건데 P, Q와 M,N의 교점인 이유는 이 두 점이 여기에 있는 원 위에 점이기도 하고 이쪽에 있는 원 위에 점이기도 하기 때문이야. 맞아? 그 말. 선생님 손짓 따라와. X자리에 P, Y자리에 Q 넣었을 때 이 등식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해야지. P, Q 이 원 위에 있는 점 맞는데? 원 위에 있는 점들이 대입되면 성립이 되니까 원이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여기도 X자리에 P, Y자리에 Q 넣으면 성립돼야 돼. 왜? P, Q는 여기에 있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있는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M,N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두 원을 더할 건데 잘 봐. 이렇게 더할 겁니다. 한쪽에다 K를 곱해서 항등식처럼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들어내는 모양처럼 정리할 거야. 원끼리 뭐하고 있다고? 두 원끼리 뭐하고 있는 중? 현아야, 두 원끼리 더하는 거야. 한쪽에 뭘 곱해서? K를 곱해서.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 원 얘랑 같은 도형 다른 도형? 지금 이 식은 얘랑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다른 식이지. 여기 더 뭐가 더 있잖아. 얘하고 얘는 같은 식이냐 다른 식이냐? 다른 식이야. 이것도 다른 식이라고. 아이 뭐야. 이거랑 그렇게 만들어진 두 원을 더한 얘랑 같은 게 어디 있어? 다 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공개한 이 도형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닙니다. 물론 K에 0 집어넣으면 얘랑 같은 도형이 될 수는 있겠네.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K에 0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얘도 될 수 없고 얘는 얘도 될 수 없어. 전혀 다른 도형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결론 말할게. 방금 이 두 원에 P, Q 넣으면 등식 성립한다고 했어? 안 한다고 했어? 한다고 했지? 원 위의 점이니까. 맞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혀 새로운 도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줬거든? 이 도형 P, Q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지나가죠. 왜? 여기다가 P, 여기다 Q 넣으면 0 나와. 왜 0 나오냐고? 아까 0 나온다고 말했잖아, 여러분들. 여기다가 P, 여기다 Q 넣으면 이거 0 나오게 안 나오게? 나와.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우리가 매달 한 대씩 할 때마다 얘기했던 K에 관계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P, Q를 지나가. 맞지? M,N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해주면 되는 거 맞을까? 그래서 결론. 이 도형은 처음에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이었던 P, Q와 M, N을 지나가는 도형이다. 지금 우리가 할 게 이거야. 이거라며. 이거 구하고 싶은 거야. 두 원의 교점 지나가는 도형 구하고 싶은 거라고. 그 도형이 얘라고. 그 도형이 얘야. 원 두 개가 주어졌어. 그 원 때문에 교점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진 두 원의 교점 두 개를 또 지나가는 도형을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 이걸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 외우자. 확실하게 외워. 두 원을 한쪽에 K를 곱해서 항등식의 형태로 정리해서 외워주면 돼. 그럼 K 값이 누가 되거나 말거나 P, Q 났을 때 둘 다 0 되는 거니까 등식 성립. 등식이 성립한다는 건 P, Q 지나간다는 얘기. 한 번 더 천천히 들어봐. 이거 M, N 넣었을 때 0 나온단 말이야. 이것도 M, N 넣으면 0 나오는 거 맞아. 왜? M, N이 두 원 위의 점이었으니까. 그래서 교점이라고 부르는 점이었던 거고. 그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완전히 낯설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도 낯설어. 근데 만들어 봤다고. K에 대한 항등식처럼 모양을 정리해서 만들어 봤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도 M, N 넣었을 때 결국 이 전체식의 M, N 넣었을 때 0 나오는 게 맞아. 0이 나오는 게 맞다면 이 도형도 M, N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한 번만 더 말할 때가 외우자. 원끼리 더해라. 어느 한쪽에 K를 곱해서 이쪽에 K를 곱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쪽에 K를 곱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한쪽에 K 곱해서 내주면 돼. 그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P, Q와 M, N을 지나가는 건 항상 유지가 될 테니까. 자, 문제 한번 예를 들어볼까? 자, 문제에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 좀 구해달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 구해달래. 그럼 쓰잘데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교점 지나가는 도형. 교점 찾아야겠네. 연립방정식 해야 되니까 좌변끼리 빼면 x제곱 y제곱 날아가면서 xy식 만들어질 거고, 그거 한 문자 정리해서 대입하면 방정식 풀 거고, 교점 찾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교점이 몇 컴마 몇인지 그런 걸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걸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도형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일반형으로 바꿔놓을게. 어떻게 준다고? 원끼리 더하면 된다. 한쪽에다가 K 곱한 결과가 0이 되도록 원끼리 더하면 돼. 항등식의 형태로.
그러면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하고 방정식 풀지도 않았잖아. 이거 교점 몇 컴마 몇인지 몇 컴마 몇인지 몰라. 선생님도 모르거든. 그런데 확실한 건 있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놓은 이 도형 있지? 이 도형 무조건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난 도형이 되는 게 맞아. 그렇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이걸 외우라는 얘기야. 이걸 원 두 개로 만들어진 교점 두 개를 또다시 지나오는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항상 문제풀이의 시작은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 세부적인 얘기 시작해볼게요. 이번 원단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이거야. 지금 엄청 힘든 얘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잖아. 원의 교점이야. 교점. 피커 막혀나면 0되고 피커 막혀나면 0돼. 그러니까 얘도 피커 막혀나면 0되고 얘도 피커 막혀나면 0 된단 말이야. 한쪽에다 K를 곱했으니까 한 등식에 못해. 그럼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피커 막혀나면 0 나와. 피커 막혀나면 0 나와. K가 누가 되거나 말거나 0 더하기 0밖에 안 나와. 그 말은 이 도형도 피커 막혀를 지나가고 같은 얘기를 한다면 M,N도 지나가는 거야. 결국 얘도 피커 막혀와 M,N을 지나간다. K랑 관계없이 K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루트 3을 넣든 뭘 넣든지 간에 P,Q와 M,N을 지나는 도형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원 두 개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라고. 외워서 만들어 주라고. 외워서 만들어 주는 거야. 선생님도 외우고 있어 이거. 잠깐만.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 가볼게. 명심하자고.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은 내가 두 원의 교점이 몇 컴마면 몇 컴마 몇인지 찾지 못해도, 찾지 않았어도 분명히 그 교점들을 지나는 도형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방금 말했잖아. P, Q와 N,을 넣으면서 되면 다 성립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 맞아. 이때 세부적인 내용. 첫 번째. K에다가 아무거나 넣을 건데 그 아무거나 중에 혹시 그 하나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집중해서 보고 있지? K에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계산된 결과 한번 상상해볼래? K에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막 뭐가 사라지지? X제곱이랑 Y제곱이 사라져. 그럼 X, Y는 몇 차씩만 남아? 1차씩만 남아. 그럼 1차식으로 만들어진 식이 0이 되는 거 그거 우리 몇 차함수라고 불러? 1차함수의 그래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 직선이야. 그런데 이거 분명히 두 원에 뭘 지나가는 거라고? 교점을 지나가. 다시 말하면 원끼리 더할 건데 한쪽에 K를 곱해서 더해서 등식을 만들 건데 K에 마이너스 1을 넣는 경우는 쉽게 말하면 K에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아. 원끼리 뭐 하게 되면 K에 마이너스를 넣는다는 건 원끼리 뭐 한다는 얘기예요? 뺀다는 얘기야. 원끼리 뭐 하면? 빼면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공통현이라 불러. 이것도 외워 모르는 친구들은 얘들아 이런 걸 원의 현이라고 부르잖아. 그런데 이 현이 이쪽 원의 현만 되는 게 아니라 이쪽 원의 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통현이라고 불러. 그 공통현을 연장해서 만들어낸 직선의 방정식, 공통편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해. 문제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됐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할 테니까 일단 개념 설명 끝내면 교재 문제랑 관련 없이 선생님이 문제 하나 예를 들어볼 테니까 그걸 풀어보자고. K가 마이너스일 때 원끼리 더할 건데 한쪽에 K를 곱해서 원끼리 더할 건데 그 더했을 때 사용하고 있는 K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다시 쉽게 원끼리 빼버리면 두 원의 교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두 번째. 그럼 K에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를 넣었을 때 K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는 운 좋게도 X제곱이 날아가고 Y제곱이 날아서 직선이 만들어지지만 마지막 말이는 한마디만 더 들어줘. K에 마이너스 1이 아닌 수가 들어가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X제곱이랑 Y제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맞아? X제곱하고 Y제곱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X제곱이랑 Y제곱 끝까지 살아있을 테니까 X제곱과 Y제곱 살아남아 있는 도형이 원이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게 다 원이란 말이야. X제곱이랑 Y제곱이 이렇게 항을 구성하고 있는 등식, 이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해볼게. 그럼 선생님 몇 개만 해본다. K에 1 넣으면 K에 1 넣으면 들어봐. K에 1 넣으면 2X의 제곱 더하기 2Y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나와.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걸 양면 2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게 뭐야? 원이야. 어떤 원인 줄 알아? 이렇게 생긴 원 나옵니다. 그럼 K가 한번 다른 거 넣어볼까? K 한번 2 넣어볼까? 2 넣으면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3Y제곱 나머지도 700제곱 계산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 양면 3으로 나누면 또 원이야. 이게 무슨 원인지 압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원이 나오는 거야. 미친 척하고 K에 5천 한번 넣어볼까? 5천 넣으면 X제곱 더하기 5,000X제곱이고 5,001X제곱 더하기 5,001 물론 그렇게 계산할 이유는 없어.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걸 양변으로 5,001로 나누게 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원이 되는 거야. 어떤 원이냐? 선생님이 대충 하고 있는 거야. 어떤 원이냐? 이 점을 지나가는 또다시 새로운 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원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 엄청 많은 게 K에 누구를 넣느냐에 따라 계속 바뀐다는 거지. 됐어?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원 두 개가 주어졌고 그 원의 교점들을 지나가는 도형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원끼리 더해라. 항등식의 형태로. 원끼리 더해서 0을 만들어라. 항등식의 형태로. 이거 첫 번째 외워주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혹시 100문제를 풀게 된다면 100문제 중에 95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 문제. 원끼리 뺐을 때 공통현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원끼리 빼는 입장이 아니라 K의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수를 넣게 되면 무조건 원이 만들어진다. 그 원은 몇 가지냐? 셀 수 없이 많다. K에 넣을 수 있는 수가 뭐 몇 가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엄청 많아. 마이너스 빼고 아무거나 다 넣어도 돼. 그러면 새로운 원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영상으로도 다시 한번 잘 체크해봐. 앞서 수업했던 4반 수업에서도 이쪽 부분에서 개념 틀리한 게 있어. 똑같은 영상 두 개 올라갈 건데 선생님이 말이 또 이쪽 수업 좀 다를 수도 있을 테니까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내용을 외워줘야 된다는 얘기로 끝날 거거든. 꼭 보면서 외울 거 외워주고 이해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다면 영상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힘들어들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대충 뭐 예쁘게 할 필요도 없는데 뭘 고민하고 앉아있냐.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 원 두 개의 의미 알겠지? 첫 번째 건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의 길이 2. 두 번째 원은 중심이 3,2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을 그려봤습니다. 이때 문제도 뭘 묻느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공통연의 방정식이 얼마냐고 묻습니다.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원끼리 뭐 하면 된다고? 원끼리 빼면 문제가 묻는 게 이거야. 지금 이거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건데 이걸 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원끼리 빼면 돼. 근데 뺄 때 편한 게 일반형이거든. 플러스 5 플러스 선생님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에 일반형이 쟤처럼 잡힐 것 같아. 잠깐만. 맞아. 그래서 그래도 이건 외우자. 공통연의 방정식 할 때 무조건 이걸 적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K에다 마이너스를 넣는 거거든. 원래는 그게 쉽게 생각하면 원끼리 빼면 된다는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더해. 그래 한 줄에다 K를 곱한다. 선생님은 인간적으로 여기다 붙이는 게 더 쉬워 보이는데 이게 그래도 항이 좀 적으니까. 물론 여기 아니고 여기다 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공통연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K에 누구를 넣어라?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그래서 그냥 바로 빼면 되는 거죠. 뺄까? 빼면 날아가고 빼면 날아가고 빼면 6x 될 거고 빼면 4y 될 거고 빼면 마이너스 8 되겠죠. 정리하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바로 이 직선의 이름이 얘가 된다는 얘기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서 y절편은 2인 직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맞아? 공통연을 구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 확실히 맞아.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더 까탈스러운 문제 내볼게. 자, 문제 만들어 볼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면서 하나 예를 들어볼까? 하나 예를 들어보지? 마이너스 1,0까지 지나는 이 원의 교점들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0까지 지나는 원 중 구해봐라. 일단 원 두 개 때문에 만드는 교점이 두 개가 있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두 개가 있고 거기에다가 한 점 더 문제에서 추가를 시켜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정답은 이거거든? 이거 좀 찾아달라는 뜻이야. 이 원의 방정식이 누구인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인데 이걸 찾을 때 멍청이들은 이거 연립해서 풀고 앉아있다는 거지. 연립방정 풀어볼까 선생님? 빼면 6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니까 이걸 연립방정식 풀려면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x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인수분해 되면 풀면 되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풀겠지. 그래서 x값 하나 또는 x값 하나 나오겠죠. 그렇게 찾은 x값을 어디? 뭐 여기다 대입해서 y를 찾든 그러면 y값도 나와. 그래서 교점이 네모 콤마 별이라는 거랑 세모 콤마 동그라미라는 걸 알게 돼. 이게 몇 콤마 몇인지 이게 몇 콤마 몇인지를 알게 된다고. 그럼 첫 번째 교점 알았고 두 번째 교점 알았고 문제가 원하는 세 번째 점까지 다 표현이 됐으니까 원을 구할 때 선생님이 말했지? 일반형,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1번형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번 점 집어넣어서 방정식 하나 만들고 두 번째 점 집어넣어서 방정식 만들고 세 번째 문제가 원하는 마이너스 1,0까지 집어넣어서 세 번째 방정식 만들고 그걸 연립 방정식으로 A값, B값 찾는 그럼 찾을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돼서 답이 예쁘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루트로 나오면 무스떡 나오잖아? 여러분들 이거 아마 기절할걸? 풀 수도 있는데 아마 제대로 풀어내는 친구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야. 무리수라는 답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이거 필기하지 마.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 이 말 나오자마자 만드는 거야. 이거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드느냐? 원끼리 더하면 돼. 뭐? 한쪽에다가 여기다 안 할래.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할래.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이 외우라는 게 그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외우고 있으라고. 교점 찾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거 해결된 겁니다. 이거 해결된 거야. 끝난 거야 이거. 응? 세 점, 교점 두 개랑 문제가 지정한 한 점, 총 합쳐서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을 만들고 싶은데 그 세 점 중에 두 점 지나가는 도형이 이미 완성이 된 거라고. 몇 컴마 몇인지 찾아놓지 않았어도 분명히 이 도형은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 이 점하고 이 점 몇 컴마 몇인지 모르겠는데 지나간다고. 그럼 이제 뭐만 지나가면 되느냐? 이것만 지나가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나가게 하는 방법. 여기다가 마이너스 1,0 넣는 거 암산할게. 마이너스 1하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0 넣으면 등등등등등등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하고 0 넣으면 마이너스 1하고 0 넣으면 1 마이너스 1 넣으면 6 0 넣으면 0 더하기 4는 0. 그래서 3K가 얼마가 되느냐?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얼마가 되는 거냐? 3분의 11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 두 점을 지나가는 도형은 이렇게 많은데 얘까지 지나가게 해주고 싶으면 이 점 지나가는 도형 얼마나 많은데 얘들아. 이렇게 생긴 도형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생긴 도형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겠어. 그 중에 얘까지 지나가는 도형 만들고 싶으면 K 자리에 3분의 11을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3분의 11x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3분의 14x제곱 더하기 3분의 14y제곱 나머지도 다 예쁘게 해가지고 정리하면 이게 정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벌써부터 정답 보내지 되게 그지 같은 거 보이지? 그렇게 그지 같은 건 이런 교점들 자체도 엄청나게 거지 같은 답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 풀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게 나온다는 뜻이야. 맞아? 그래서 기억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은 두 가지가 있어.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직선이 있고 두 원의 교점 두 개를 지나가는 엄청나게 다양한 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어떤 녀석에 의해서 구해지느냐? 원끼리 더한 거에 의해서 구해지는데 한쪽에다가 K를 곱한 항등식의 형태로 정리를 해주면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정리한 식의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는 순간 쉽게 말하면 원끼리 빼게 되면 얘가 만들어지고 원끼리 빼는 입장이 아니라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더럽게 많은 종류의 원이 만들어진다. 왜? 원이라고 해봤자 교점 두 개밖에 더 나와? 원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교점이 두 개밖에 더 있냐고. 이 두 점 지나면 원 졸라 많아.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 많다고. 그 많은 것은 K에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 무한대개만큼의 원이 있을 텐데 그런 원을 구하는 방법이 얘와 같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통형을 구하는 문제 나오면 그냥 쉽게 원끼리 빼주시면 되고
교점을 지나면서 문제가 지정한 한 점까지 추가되는 원은 이제 한 개밖에 없어. 두 점만 지나가는 원은 되게 많겠지만 그 두 점에다가 한 점까지 지정이 돼버리면 원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을 찾을 때 먼저 교점을 지나가는 도형의 원 형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얘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둘이 이해는 안 됐어도 푸는 방법을 익혔길 바래. 말 좀 바꾸자. 조금만 풀고 가도록 할게. 118페이지 봐. 자, 일단 기초연습부터 해보자. 기초연습. 아무래도 선생님이 만든 문제보다는 문제가 좋을 테니까 답이 깔끔하게 나올 거라 믿고 한번 풀어보자고. 637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637번. 두 원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항상 일반형으로 정되어 있는 원이 보기가 좋습니다. 풀이가 편해. 자, 가볼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부터 할게, 얘들아.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첫 번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 선생님이 잠깐 암산해가지고 원 한번 그려봤거든? 첫 번째, 두 번째 원은 중심이 0,0에서 반지름의 길이 2인 원. 첫 번째 그려져 있는 원은 표준으로 바꾸면 중심이 3,3이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1원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그려질 것 같아서 한번 대충 그려봤어. 첫 번째 문제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직선의 방정식 누구냐고 묻고 있는 문제야. 이 직선의 이름 L이라고 불러볼게. L은 두 원의 교점이었던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공통현이라고 부르는 직선은 원끼리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 이거 외워주는 거야. 그지? 그럼 빼주면 자, 밑에서 위에 뺄게. 빼주면 6x 더하기 6y 빼주면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만 적으면 되죠. 굳이 표준으로 적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이 직선의 정체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면서 얼추 그렇게 보이지? y 절편은 2인 직선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두 원의 공통현의 방정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첫 번째 문제인데 두 원의 교점과 이 점과 이 점과 2,2까지 지나가는 2,2면 한 대충 이쯤이라고 하자. 요 정도까지 지나가는 이 두 원의 교점뿐만 아니라 2,2라고 하는 새로운 한 점까지 지나가는 원 좀 찾아달래. 이것 좀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이렇게 생긴 원의 방정식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이 원을 찾기 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처음에 만들어져 있던 이 두 원 있지? 이 두 원 때문에 만들어진 세 점 중에 두 점 있잖아. 이 점 지나는 도형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얘랑 얘 더하면 돼. 한쪽에 K 곱하는 것만 있지 않으면. 봐. 이게 뭐라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도형을 만들어낸 거야. 근데 그 도형이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번 문제의 정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뭐 1 넣고 풀면 뭐 이렇게 생긴 원 나오는 거고, 여기에 뭐 3을 넣고 풀면 뭐 요런 느낌의 원이 나오는 거고, 뭐 50 넣고 풀면 모양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는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던 또 다른 도형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많은 도형들이 만들어진 건데 그 중에 얘까지 지나가길 바란다잖아. 그래서 2,2까지 지나가기 2의 제곱 2의 제곱 8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이거는 저절로 지나가게 만들어진 거고, 얘까지 지나가게 해주려면 2,2를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는 거겠지. 성립이 돼야 2,2도 지나간다고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대입 잘못한 거 아니겠죠? 2, 4, 8, 2 맞네. 그래서 마이너스 8 더하기 4K가 0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K가 얼마냐? 2가 된다. 무슨 뜻이냐? K에 누구를 넣어도 이 점은 무조건 지나가는데, 이 점은 지나가는 건 맞는데 얘까지 지나가게 해주고 싶으면 K에 아무거나 넣지 말고 이거 넣어라. 그래야 얘네들 뿐만 아니라 2,2까지 지나가는 원이 완성이 된다. 정답도 예쁘게 적어야지. 이렇게 적으면 안 되지. 원 찾는 거잖아. K에 2 집어넣어서 3x제곱 3y제곱 2 집어넣으면 이거 2 집어넣으면 뭐 없으니까 여기 그대로 줬잖아.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8에 플러스 8이가 사라지겠네. 그냥 이렇게 끝나겠네. 양변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말해준 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야. 저게 교점뿐만 아니라 2,2라는 점까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개의 원이 된다는 뜻인 거죠. 자, 이렇게 개고생해서 설명했는데 나중에 교점 얘기 나오면 교점 연립반정을 풀고 자빠져 있지면 안 돼. 교점은 절대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교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거야. 몇 컴마 몇을 찾을 필요 없어. 항등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교점을 지나갈 수 있는 도형을 만드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외워주면 된다는 거죠. 자, 좀 쉬었다가 문제 좀 더 풀어보자. 자, 그럼 또 해보자고요. 몇 문제만
639번. 안 풀고 싶은데 난이도 상위가 한번 풀어야 되나? 39번, 40번, 41번 이렇게 두 문제, 세 문제만 풀고 넘어갑시다. 39, 40, 41 순서대로 풀 테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마무리해봐. 혹시 640번 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뭐 원이나 직선, 공통연 그런 거 말고도 원의 또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를 문제 풀기 위해서 한 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그걸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쌤이랑 먼저 39번 마무리할게. 풀던 거 멈추고. 선생님이 뭐라고 항상 말하지. 문제에서 뭔가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면 먼저 완성을 시켜놔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 나오면 먼저 이거 해놓는 거죠. 선생님 혹시 암산 틀리게 하면 말해줘. 뺄 거야. x제곱 날아가고 x제곱 날아가고 빼면 2x. 상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뺄게. y제곱 날아가고 2ay에서 그냥 뺄 거 없으니까 2ay. 여기 상수는 a제곱, 여기 상수는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빼면 마이너스 5. 빼면 마이너스 5. 넘기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플러스 5.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될 것 같거든. 선생님이 실수를 안 했다면. 이게 두 원에 어떤 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구한 게 맞아. 얘가 저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원끼리 빼면 빼는 거야. 빼서 정리하면 2차 날아가고 1차 등식만 남게 돼. XY로 표현된 1차 등식을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최근 들어서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얘가 있잖아. 얘하고 이 둘이 만나는 관계가 수직 관계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수직이라잖아. 그럼 수직 조건 유기 좀 끝나는 거네. 이 녀석의 기울기 뭐 다른 거 정리할 필요도 없어. 기울기 2a분의 마이너스 2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일 거고 이 녀석의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죠. 그들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가 된다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지. 공통연 찾으라고 해서 공통연 찾았고 공통연이라는 건 분명히 직선이야. 그렇게 구한 감춰져 있는 분명히 a가 누군지 몰라서 감춰져 있는 상태거든. 그 직선이 주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완벽한 직선이랑 수직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수직 두 코드로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들도 내가 뭔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발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시키는 대로, 문제가 시키고 있는 대로. 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공통연을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고, 두 직선의 수직 조건이 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죠. 수학인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수학인데 외울 거 외운 상태에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뜻입니다. 자, 필기하시고 계속 이어서 풀어봐. 스스로의 능력을 풀어내면 참 좋겠지만 혹시 풀지 못해서 좀 이따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내가 왜 그런 거 생각 못했지? 그런 좀 아쉬운 마음도 들만한 문제야. 그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습니다. 난이도가 3으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아이디어만 있었다면 벌써 해결되고도 남았을 문제야. 보세요. 지금 원하는 게 어떤 원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원이 있습니다. 이때 두 원의 교점을 AB라 부른다 했었지? 그리고 그 AB를 연결한 걸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 부르느냐? 공통현이라고 불러. 그 공통현의 중점의 좌표를 좀 찾아야 돼. 중점을 찾아달라고 하거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점이라면 이 점이 어떤 점이냐? 공통현을 2등분하는 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의 성질 중에 하나가 원의 첫 번째 원의 중심과 두 번째 원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항상 공통현을 수직 2등분 한다는, 이거 안 배운 거 아닐 거거든. 아마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겠지. 어떤 현을 2등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선은 항상 그 선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배웠어. 그걸 지금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찾는 거냐? 두 직선의 교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공통현의 방정식과 공통현 방정식은 어떻게? 원끼리 빼면 끝납니다. 좀 이따 뺄게. 이 녀석과 이번에는 어떤 직선? 두 원의 중심과 중심을 이 녀석의 교점이 바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점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점이 어떤 점이라고? 공통현과 중심을 연결한 직선의 교점인 거라고. 교점. 심지어는 지금은 원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원의 크기가 같잖아? 지금 또 하필 원의 크기가 같았거든. 이런 문제는
예쁘게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원의 크기가 같을 때는 이 점이 이 녀석의 중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중심 0,0과 중심 1,1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 그냥 이런 계산 하나도 안 하고 정답이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야. 이 문제는 원의 크기가 또 하필 같아서 원의 크기가 지금처럼 다르면 이쪽 중심부터 교점까지 거리랑 이쪽 중심부터 교점까지 거리가 당연히 다르겠지만 원의 크기가 같을 때는 이것만 2등분 되는 거겠어? 이거하고 이것도 2등분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문제가 둘 다 반지름의 길이가 2, 크기가 같은 원이다 보니까 크기가 같은 원이 맞다면 어차피 현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은 중심끼리 연결한 선분의 중점과도 일치한다. 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이 중심끼리 연결한 선분의 중점, 더한 거의 절반, 더한 거의 절반으로 끝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건데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원의 크기가 달라졌을 때 또 문제가 되겠지. 당연히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우선순위겠죠. 자, 그래서 공통형부터 가자. 선생님 암산 또 실수한지 좀 잘 봐줘. 뺍니다. 빼면 x제곱 y제곱 날아가고 빼면 2x 빼면 2y 남을 거고 상수 1 더하기 1이니까 2 0에서 2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남겠네. 4에서 4 뺀 것도 사라질 테니까 이게 끝이네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직선.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직선은 중심 0,0과 1,1을 연결한 직선이니까 기울기 찾으러 갈까? 기울기 1-0분의 1-0 x 지나가는 점 0,0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y는 x를 말하는 거지 얘들아. y는 x야 그냥 이 직선.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해서 만들어낸 교점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다. 그래서 이거 연립하면 x도 2분의 1, y도 2분의 1 나왔을 거야. 그게 문제의 정답이 됐던 거고. 자, 선생님 판서는 그지같이 했지만 필기는 찰떡같이 예쁘게 해놓고 필기 끝낸 친구들은 641번 시작해봐. 아까 개념 설명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원 두 개로 만들어진 교점을 연결한 직선, 그러니까 공통현을 구하는 문제들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을 거의 대부분 99.9%가 다 쓸 수 있을 거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원끼리 뺀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잖아. 원끼리 빼기만 하면 두 원의 교점을 연결한 직선이 나온다는 걸 기억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그 교점에다가 추가로 한 점을 더 연결해서 만든 원을 찾을 때, 지금 641번 같은 문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건 바로 641번 같은 문제입니다. 물론 자주 나오는 문제는 640번 같은 문제 또는 639번 같은 문제지만 공통현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못하는 건 원을 찾는 문제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비중을 좀 이런 41번 같은 문제에 더 쓰면 좋겠다는 얘기야. 선생님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찾는 건 직선이 아닙니다. 두 원 때문에 만들어진 교점 두 개에다가 그 두 개만 지나가는 직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교점 두 개에다가 0,3까지 지나가는 원을 만들어 달래.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듣고 잘 따라하세요. 그림도 대충 한번 그려줄까? 선생님 진짜 대충 그릴게. 이번에 암산도 안 하고. 첫 번째 원이 있고 두 번째 원이 있어. 그리고 문제가 말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두 원의 교점 두 개에다가 0,3이라는 점을 그냥 내 맘대로 찍는다. 여기에다가 0,3까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이 두 점에다가 얘까지 지나가는, 예쁘게 그려지려나? 이렇게 생긴 원의 넓이를 찾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저 원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계속 말하지만 외워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저거 풀어볼게요. 두 원의 교점 1번, 2번. 두 원의 교점 1번, 2번 지나가는 이 도형은 교점 구하지 않아도 완성할 수 있어. 완성시키는 방법 너무 간단하다고. 원끼리 더하면 됩니다. 일반형으로 바꿔서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라고. 이것만 마음에 드는 쪽에다가, 이쪽도 상관없으니까 한쪽에다 K 곱해서, 그러면 순식간에 끝나. 이 도형 자체가 1번이랑 2번을 지나가는 도형이 이미 됐다는 뜻이야, 선생님 말은. 저기 있는 1번점 몇 콤마 몇인지 2번점 몇 콤마 몇인지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끝입니다. 1번, 2번 지나가게 만들어져 있는 거야. 이제 여기에 이게 3번 점을 지나가게, 얘가 1번, 2번까지는 해결이 됐으니까 얘가 0,3이라고 하는 세 번째 점까지만 지나면 되거든. 지나가게 해주는 방법은 뭐 별거 있어? 0,3 넣었을 때 등식 성립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0, 3 넣으면 8K, 0, 3 넣으면 9에다가 0 넣으면 0, 3 넣으면 12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21, 24, 21, 24, 마이너스 24, K는 마이너스 3이네. 이거에 대한 마무리를, 계산이 이렇게 했는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지금 뭘 한 거냐면, 잘 들어. 이걸 지나가는 도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아직 이건 신경 안 썼던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긴 도형에 K에 마이너스 1넣으면 이거 그랬죠. K에 뭐 5 같은 거 넣고 풀면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K에 미친 척하고 1억 넣고 계산하면 1억 넣고 계산하면 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생긴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원들 중에 0,3까지 지나가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 이건 1번하고 2번 지나가는 무수히 많은 원이 만들어진 거 저 있는 상태인데 그 원이 얘까지 지나가게 해주고 싶어서 해봤더니 K에 니들 멋대로, 선생님 멋대로 아무나 집어넣지 말고 이 점까지 지나가게 해주고 싶으면 무조건 이거를 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얘기를 지금 알려준 거야. 문제 계산을 해낸 겁니다. 이해돼? 됐어? 그래서 선생님 또 암산할게. 일단 암산 적당히만 하자. 마이너스 3 넣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우리 마이너스 3 넣고 있는 거야. 여기 그대로 나오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3 넣고 있는 거니까 플러스 3에 플러스 3이면 플러스 6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내가 구한 이 빨간색 원의 정체 알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게 저기 구하고자 하는 빨간색 원의 정체입니다. 이게 두 원의 교점뿐만 아니라 0,3까지 지나갈 수 있는 원이 된다는 거지. 그럼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아, 이 원의 넓이 찾아달라네. 그럼 이제 다 찾은 거야. 원의 넓이면 반지름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 찾으려면 표준형 필요하겠네. 안 가가자.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표준형이 정의가 되고 있을 거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4분의니까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3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4분의 17 오른쪽으로 넘기면 4분의 17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반지름은 루트 4분의 루트 17이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원의 넓이 S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이거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가 4분의 17파이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7파이를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 넓이를 4분의 17파이라고 넓이에다가 4파이분의 4를 곱해달라는 얘기지? 응? 파이분의 4 곱해달라는 얘기야. 넓이에다가 그 넓이 자리에 4분의 17파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17이라고 말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죠.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형 아까 말했듯이 원끼리 빼기만 하면 이렇게 직선이 구해진다는 내용으로 필요한 풀이가 필요한 문제들은 잘해. 물론 이것도 못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겠지만 적어도 이거보다는 잘해. 원끼리 빼서 공통연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문제들은 곧잘 하는데 지금처럼 원끼리 빼는 게 아니라 진짜 항등식 형태로 만들어진 그 식을 가지고서 또 다른 원을 찾는 과정. 두 점을 이미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이 도형에서 문제가 지정한 한 점을 대입해가지고 실제 그 도형이 정확하게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찾아야 되는 이 과정의 문제들을 솔직히 말하면 잘 못해. 그런데 나올 때도 잘 나오거든. 물론 비중은 이거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고 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은 못한다. 자, 그래서 미처 내지 못한 숙제 선생님이랑 지금 수업하면서 안 풀었던 문제 모두 다 원의 방정식 처음부터 어디까지 가느냐 그래도 많지 않을걸? 선생님 이만큼 다 풀어줘서 650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수업 끝내기 전에 맛보기.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맛보기로 그냥 미리 한번 잠깐 들어봐. 자, 지금부터 접선을 찾는 유형에 대한 공부를 할 건데 개념을 들어보세요. 자, 원이 있어. 첫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선생님은 칠판에 m이라고 적었지만 문제선 기울기가 2인 접선 찾아주세요.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인 접선 찾아 이렇게 기울기를 공개했다는 뜻이야. 그럼 이 원에 기울기가 m인 접선이면 이 정도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근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은 두 개씩 있겠네? 이쪽에도 있을 테니까 이게 누구인지를 찾는 게 첫 번째 유형이야. 기울기를 알고 있을 때의 접선을 찾는 방법은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적어줘. 기울기 알고 있으면 적어야지.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y절편만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것만 찾으면 끝나는 거 맞아? 다시 기울기는 알려줬으니까 내가 접선을 구하는데 어떤 원의 접선을 구할 건데 문제에서 기울기는 알려줬어. 그럼 내가 찾는 직선의 모양은 분명히 이런 모양이야. 이것만 찾으면 돼. 도대체 y절편이 어느 정도 높이가 돼야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그려지게 될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건데 이거 뭘로 찾느냐? 우리가 직전까지 신나게 연습했다. 접선의 특징. 중심부터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을 이용해서 얘를 찾아주면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만 들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게. 기울기를 알고 있는 접선은 y절편만 찾으면 되는데 그 y절편을 뭘로 찾느냐? 이걸로 찾으라고. 두 번째. 이번엔 문제에서 뭘 알려주느냐? 똑같이 접선을 찾는 문제인데 이렇게 이 점에서 그어낸 접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기울기를 알려주는 접선. 지금 하고 있는 건 원 위에 한 점에서 그어낸 접선. 그럼 이 점 지나가는 직선 만들어. 기울기 알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직선 만들었던 것처럼 지나가는 점 알고 있으면 그 점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한번 대답해 볼까? 여기서 내가 찾아야 되는 거 누구지 앞으로? n만 찾으면 끝나. 이거 문제에서 알려준 점이거든. 나 이것만 찾으면 조선 완성되는 거야. 그럼 이게 누구인지만 찾으면 되는데 이건 또 누구로 찾느냐? 똑같아. 얘하고 얘가 같다고 만들어진 방정식을 풀면 n값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공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저것 유형에 따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개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접선을 찾을 때는 무턱대고 접선 찾으라고 하면 안 되지. 문제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줘야 되거든. 그런 정보가 기울기를 주고 있느냐? 지나가는 점을 주고 있느냐? 기울기를 줬다면 기울기까지는 해결됐으니까 절편을 찾으면 되는 거고 y절편 찾으면 되는 거고 지나가는 점을 알려줬다면 그 지나가는 점, 선생님이 유일하게 강조했던 게 뭐야? 정점에 대한 얘기야, 직선에서. 다른 거 없어. 정점만큼은 꼭 알고 가자고. 그 단원에서만큼은. 문제가 지정한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직선의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과제 잘 해오시고요. 다음 시간에 접선까지 해서 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얘들아, 지지난주 일요일날 했던 거랑 그저께 했던 지금 2주간 일주일 동안에 했던 거 프레이팅체 그거 시험 본다 얘기했다. 공부 잘했어. 주말쯤에 볼까 생각 중이니까 풀었던 내용들 한 번들 다시 확인 잘 하자. 한 번보다는 또 풀 거야.